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저번에 이제 한번, 강의를 드렸었던 고형물 위방 조직 간의 매치, 그것이 가슴술의 성패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 부분에 이제 이어서, 결국 이제 같은 이야기지만, 그때는 이제 고형물 어떤 사이즈와, 위방 외피 간의 어떤, 압박의 관계, 이런 등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고형물의 형태 한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잠을 잘 때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 보니까 호감기를 좀 심하게 걸렸는데 그 때문에 이제 계속 좀 소리가 이상하게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잘 때 이렇게 추워지면은 그 다음날에 이제 몸살이 걸리든지 호감기가 걸리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사람 몸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그런 기온에서 빨리빨리 면역계통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맨날 추운 데만 있다가 보면 감기 잘 안 걸려요. 또는 맨날 더운 데에 있다 보면 뭐 당연히 거기에 또 적응해서 몸이 맞춰가죠. 근데 온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더워가지고 죽겠는데 하면서 문 열어놨는데 잠자다 보니까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깨고, 자, 이런 거는 몸이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몰라서 이제 혼동스러운 와중에서 이제 면역계통이 제 기능을 못해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들어와서 들러붙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몸이 어떤 조절 기능을 일시적으로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이제 그게 감기라고 하는 거고. 고형물을 우리 몸에다 넣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몸에서.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어느 장단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몸에서 알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면은 사실은 병이 안 생길 거예요. 환경의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게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불가능한데 그렇게 건강이 유지되는 그런 원리처럼 고형물 수술을 한다고 할 때에도 고형물이 이물질이니까 몸으로서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고형물에 갑자기 있다만한 게 두 개가 들어왔다. 새로운 환경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내가 수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몸이 결국은 다르게 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고형물이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고형물이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수술하는 게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의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어떤 특정한 제조사의 특정한 고형물이 가장 우월하다, 또는 어떤 특정 고형물은 굉장히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고형물이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고형물이 나쁜 거고요.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매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 매치라는 말이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궁합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솔직히 틀리지 않아요. 나하고 이런 이물질하고 서로 간에 궁합이 맞아야 돼요. 구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궁합이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궁합 안 맞는 애들끼리 서로 합쳐놓고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문제는 걔네들 둘이 궁합이 맞는 애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전에. 그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그 부분. 사실은 완벽하게 궁합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완벽한 매치를 사전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고, 하지만은 경험적이고 또 어떤 이론적인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환자에게 최적의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의사로서는 항상 추론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고형물을 선택을 할 때, 예컨대 이제 책상 위에 이제 고형물이 이제 있는 걸 보고서 이렇게 만져보고서 이거는 한 5분 동안 주물러 보시거든요, 대부분. 계속 의사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주물러 봐요. 주물러 보면서
이 촉감은 난 싫은데, 이 촉감은 나는 좋은데, 이 모양, 이런 느낌, 이런 거 나는 좀 별론데, 자, 이런 어떤 직자적이고 1차적인 느낌에 따라서 보형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형물의 선택폭이 요즘 굉장히 넓은데, 제조사도 많아졌고, 그렇게 선택폭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냐면은 그 보형물이 그런 모양과 그런 느낌으로 또 그런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원인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들이 다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이유를 알기 어려워요. 사실은. 왜 이 보형물이 이런 느낌인지. 아무리 책상에다가 놓은 거를 샘플을 주물러 봤자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지 저는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보형물은 매크로 텍스처, 마이크로 텍스처, 또 스무스, 뭐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잘 많이 하셔요. 자, 그것들 간의 차이가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보형물들의 그 구분은 전부 쇠의 형태에 따른 차이예요. 자, 매크로 텍스처링은 거친 텍스처링이고 마이크로 텍스처링은 자잘한 텍스처링이다. 그리고 스무스 쇠라고 하는 거는 매끈한 표면을 의미하는 건데 그거는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껍질의 성상으로 구분한 것이에요. 그게 보형물의 전체적인 어떤 특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쇠의 상징이지. 속 안에 있는 보형 볼륨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계열의 특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열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코이시브 젤입니다. 우리가 FDA든 식약처든 어디든 전 세계적으로 유방 보형물로 쓸 수 있는 거는 전부 코이시브 젤 밖에는 없어요. 다른 건 식염수 백이 있기는 하지만 식염수 백을 빼고는 전부 코이시브 젤입니다. 자, 그런데 뭐 무슨 마이크로 텍스처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참 많은데 코이시브 겔이 뭐냐 정작 보형물의 그 내용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고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왜 보형물이 코이시브 겔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어떤 이제 요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코이시브라고 하는 거는 응집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즉 끈적끈적한 겔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쓰는 모든 실리콘 보형물들은 코이시브 겔인데 이거 원래 그랬느냐? 자, 아니죠. 원래의 코이시브 겔은 원래의 실리콘 겔은 액체 실리콘에 사실은 가까웠어요. 사실은 그 전에 1900년대 초반서부터 의사들이 액체 실리콘을 실제로 주사에다가 넣어가지고서는 가슴에다 주입을 했었어요. 얼굴에다가도 주입을 했었고. 자, 주름을 피기 위해서, 또 이제 가슴을 크게 하기 위해서, 또는 엉덩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겠느냐. 굉장히 끔찍한 부작용들은 뭐 생겼죠. 자, 어쨌든, 액체 실리콘을 주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촉감에 있어서만큼은 액체 실리콘이 최고였어요. 지금까지 썼던 모든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자, 왜 액체 실리콘이 촉감이 좋겠어요? 출렁거리고 액상이잖아요. 흐르는 물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액체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제 만졌을 때의 촉감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몰캉거리고 말랑하고 소프트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런 걸 썼을 때 이제 문제가 뭐였겠어요? 촉감은 되게 좋은데 1세대 실리콘 또는 2세대 실리콘 계열, 2세대 실리콘 계열 같은 경우는 쉘 속에다가 거의 이제 액체 상태에 가까운 이제 흐르는 이런 그런 젤들을 갖다 넣었었겠죠. 자, 그런 걸 갖다 이제 넣으니까 파열이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촉감은 되게 좋은데 파열이 되면은 답이 없죠. 그냥 곧바로 이제 가슴 모양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염수백과 이제 비슷한 거죠. 자, 문제는 식염수백은 그렇게 젤이 터져서 흘러나오면, 쉘이 터져서 흘러나오면 몸에서 흡수가 돼버리는데, 실리콘 겔이 물처럼 흐르는 실리콘, 그런 아주 몰캉거리는 실리콘이 쉘이 터지면은, 걔는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막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물론 이제 피막 속에 존재하긴 하지만은,
걔네들이 그냥 고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형물은 가슴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가슴 모양이 가장 적절하게, 가슴답게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채워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터지면은 흘러나와 전부 다 여기에 고여있게 되죠. 누우면은 또 이제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그러면은 얘네는, 무조건 제수해야 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빼는 과정이 또 이제 좀, 깔끔하게 또 좀 되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파열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처럼 흘러다니고서는, 끈적거리지 않는, 이제 그런, 개를 쓸 때는, 그런 실리콘을 쓸 때는, 얘네들이 전부 중력에 따라가지고서는 흔들리게 되겠죠. 자, 누우면은 전부 다 이 바깥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서 있을 때에는 전부 아래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예컨대 위쪽 가슴의 볼륨이 좀 중요한 경우, 이 가슴골 라인이 좀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코이시브 그 실리콘 겔이 위쪽 가슴을 갖다 채워줘야 되는데, 물처럼 밑으로 다 떨어지는 애들은 윗가슴을 채울래야 채울 수가 없대요. 가슴골 라인을 만드는데 기여하시는 것이죠. 또는 이제 가슴에 탄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물처럼 흐르는 실리콘 겔을 갖다 넣었을 때는 아예 옆구리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느낌이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코이시브 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젤들이 서로 끈적끈적하게 서로 붙어 있어요. 얘네는 젤이 터진다고 해도 쭉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버텨요. 왜냐하면 지들끼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돼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액체라기보다는 고체 쪽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코이시브 젤이 되면서. 고체 쪽이 되면서 얻은 거는 뭐냐면은 파열돼도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파열이 돼도 한 번에는 확 얘네들이 밀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쉘 속안에 모양을 유지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즉 모양 유지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파열이 안 돼 있을 때라고 하더라도 이 쉘 안에 들어있는 이 보형물의 이런 모양, 이런 성상이 사실은 살 속에 들어가면 이 살이 누르는 힘이 있잖아요. 누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에 저항해가지고서는 자기 모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이 바로 형태 유지력입니다. 자, 폼 스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이 형태 안정성을 코이시브 젤이 되면서 갖추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자, 요거는 엘러간 S440이라고 하는 물방울 타입 보형물이고요. 얘는 자, 이렇게 눕혀놨을 때나 세워놨을 때나 형태상으로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 젤이 응집력이 워낙 강해서 자기들끼리 잡고 있어서 여기서 흘러내리지를 않고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애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애들은 형태 유지력이 굉장히 약한 거죠. 응집력도 좀 적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눕혀있을 때는 분명히 원반 모양인데 세워놓으면 얘네들은 원반 모양이 아니에요. 원반이 아니고 위에 있었던 애들이 쭈그러지죠. 이 쭈그러지는 정도로 갖다가 이제 컬랩스, 허탈이라고 하는데, 허탈도 생기고 젤이 아래쪽으로 죄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폴딩이 생겨요. 접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형태 안정성이 강한 보형물과 약한 보형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형태 안정성이 그러면 있으면 어떻다는 거고 없으면 어떻다는 거냐. 형태 안정성이 있을수록 더 보형물은 자기 모양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하드해요. 그리고 더 파열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원래 가슴 모양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내 가슴 모양이 원래 뭔가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처진 가슴이면은 윗가슴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겠죠. 윗가슴 채우려면은 이제 쉽게 쭈그러 앉는 보형물 가지고서는 이 가슴은 안 됩니다. 이런 데는 보형물이 위쪽으로 갔다가 최대한 버티면서 많이 채워주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형태 안정적인 보형물이 이런 가슴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원래 가슴 모양이 되게 이뻐요. 그냥 작기만 해. 작기만 하고 원래 이쁘다.
얘네는 그냥 확대만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양을 뭐든지 집어넣으면 예뻐지는, 더 볼륨이 커지고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모양의 형태 유지력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죠. 형태 안에서 없어도 돼요. 자, 그런 모양을 이걸 넣어도 되고 저걸 넣어도 되고 그냥 확대시키면 원래 가슴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볼륨만 커져서 예뻐지는 거예요. 자, 예컨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뾰족 가슴이겠죠. 이런 거는 유두에서 밑줄선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퇴구까지 거리는 좀 멀죠. 자, 이런 가슴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유방 하부 쪽을 갖다가 부풀려야 돼요. 즉 원래 있었던 유방 모양을 갖다가 교정하고 수정을 해야 될 경우 그때는 보형물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 형태 안정성이 있는 보형물이 우선적으로 선택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젊은 사람이다. 그리고 출산 전 피부는 타이트하고 뭐 볼륨, 팻 이런 건 먼저 어느 정도 좀 있고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형태 안정력이 낮은 보형물을 써도 굉장히 좋아요. 촉감도 더 좋고 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보형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과 유방 간의 매치, 유방 조직 간의 매치라고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거죠. 자, 가장 형태 안정력이 강한 보형물. 이거는 엘러간의 S440이라고 하는 물방울 보형물입니다. 아마 누적 판매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 S410이 형태 안정력이 강한 거는 참 좋은데, 그래서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방의 어떤 뾰족 가슴, 수축형 가슴, 또는 윗가슴이 비어있는 경우. 자, 이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참 많이 쓰일 수가 있고 좋은데, 요즘 들어가지고서는 이 S440이 이제 그 젤의 상상 말고, 겉에 있는 그 쉘의 상상 때문에 조금 좀 부설수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엘러간에 이제 쉘을 만드는 그런 공법이 이제 솔트 로스 방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거칠게 만들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구축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생산을 시킨 건데 문제는 그런 거친 표면으로 인해 가지고선 더블 캡슐이나 이제 임파종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좀 학계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좀 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이 S440을 갖다가 요즘 조금 좀 의사들이 옛날처럼 많이 쓰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형태 안정성이 떨어지는 보형물은 뭐겠어요? 제가 보여드렸듯이 자, 이런 보형물은 이제 멘토나 엘러간의 스무스 쉘을 가지고 텍스처드 쉘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인데 스무스 쉘이 더 얇기 때문에 얇고 더 이제 잘 뭉그러져요. 그래서 이런 스무스 라운 타입 보형물들 얘네들은 만들어질 때 이 쉘 전체였던 이런 모양 이게 100이면 속 안에 젤은 90 정도밖에 안 넣어놨어요. 왜 그랬느냐?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죠. 태어났을 때 이만큼 일부러 허탈이 발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허탈이 발생을 해야지만 위에가 볼록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된다. 오히려 물방울 모양으로 된다.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 또는 환자가 누웠을 때 이리 눕고 저리 눕고 했을 때 이 보형물이 밀리거든요. 이 채워놓은 양이 코이시브제를 90%, 80% 이렇게 적게 채워놨을수록 이렇게 틸팅을 기울여 보면은 이쪽으로 더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원래 가슴을 흉내내는 느낌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점 때문에 덜 채운 이제 그런 식으로 코이시브제를 만든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형태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어떤 형태의 보형물은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좀 추천을 하곤 해요. 또는 원래 가슴 모양이 굉장히 좀 이상적인 경우, 볼륨만 채우는 경우. 자, 그럴 때 이제 하는데, 자, 이렇게 형태 안정성이 아주 강하거나 아주 약하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느냐? 절대 아니죠. 그 중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로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마이크로 텍스처는 원래는 굉장히 오래된 보형물이에요. 보통. 프랑스 이제 유로실리콘에서 또는 이제 아리온 이런 회사들에서 아주 옛날서부터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 전서부터 유행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로 텍스처는 주로 이제 어떤 성상을 갖고 있느냐면은 이 쉘 자체가 이렇게 늘어날 때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점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탄성을 갖다 좀 늘려놔서 보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체험은 100%에 가깝게 해놨고 그래서 만져봤을 때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 느낌
늘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느낌이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주물러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느낌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텍스처는 좋아 라고 이제 그런 광고들이 이제 자꾸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직자적인 어떤 느낌과 실제로 수술의 결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텍스처는 사실은 슈엘의 성상으로 볼 때는 스무스 타입 보형물하고 가까워요. 사실 벽에 거의 붙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 텍스처로는 물방울을 만들지 못하죠. 전부 라운드밖에 못 만들어요. 그리고 젤의 성상은 기존의 것에 비교해서 사실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체험은 100%에 좀 가깝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스무스 라운드 타입처럼 그렇게 이제 쓸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마이크로 텍스처를 또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험이 100%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이런 허탈을 이제 콜랩스 윗가슴이 이렇게 주저앉는 이런 부분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좀 더 100%에 가까운 그런 보형물을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살이 타이트하고 너무 깡마르고 셋도 하나도 없고 자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런 환자분들이 내가 이제 촉감이나 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스무스 라운드 타입 보형물, 엘라와나 멘토렌 이런 보형물도 쓰는 게 또 좋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보형물들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 복잡하게 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내가 살이 아주 타이트하다 또는 내가 살이 아주 느슨하다 주로 애 낳고 또 수유도 끝내고 또 이제 노화가 돼 있고 또는 살이 완전히 쪘다가 확 빠져버렸다. 자, 이런 경우에 살이 탄력이 있을 리가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살이 느슨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형물은 오히려 타이트한 것들을 쓰는 게 좋겠죠. 오히려 타이트하고 모양 유지력이 강하고 이런 거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살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고 또 이제 아주 강하고 이제 젊어가지고 또 출산한 뭐 그런 적도 없고 자, 이런 경우에는 소프트한 걸 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또는 자, 모양이 내가 너무 안 갖춰져 있다. 내 원래 가슴 모양이 문제가 있거나 너무 모양이 안 갖춰져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형태가 잡혀있는 모양물이 좋아요. 주로 물방울이고. 그러니까 내 원래 가슴이 모양이 잘 잡혀있어요. 모양이 원래 좋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형태가 갖춰져 있든 안 갖춰져 있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 가슴 모양으로 밀고 나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결국은 보형물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거죠. 내가 안 갖고 있는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형물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슴만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보형물을 쓰는 거거든요. 이 보형물들은 어떤 회사의 어떤 것이 항상 우월하고 항상 좋다라고 하는 건 죄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그런 걸 만들지 못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단점들 자, 이 부분을 보형물을 가지고 보완을 하자. 그게 보형물 수술을 하는 이유예요. 사실은. 자, 오늘은 일단은 보형물 위반간의 이제 매치에 대해서 궁합에 대해서 형태 한정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